네, 지금부터는 취재 기자와 함께 이번 전주울 재선거의 배경과 주요 변수는 무엇이 있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철미 기자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앞서 리포트에 잠깐 언급이 됐었지만 우선 이번 재선거가 치러지는 배경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짚어주시고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가 보도록 하죠. 네, 지난 2020년 4월 치러진 제21대 전주울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상직 후보가 62.54%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네, 하지만 당선 직후에 자신이 창업주인 이스타항공과 관련해 편법 승계와 자금 횡령 등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예. 자, 이와는 별개로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일반 시민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거나 위법한 기부 행위를 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해 5월 징역형을 확정하면서 결국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압니다. 네, 당시를 되돌이켜 보면요, 그때 당시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이 전 의원의 각종 비위 논란과 관련해서 후보 자격에 의문을 제기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 전 의원을 도당위원장에 추대를 했고 또 공천까지 줬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 민주당이 전주울 재선거에 공천하지 않기로 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물론 민주당의 당원 당규에는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에는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어서 예. 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낙마인 만큼 공천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 네, 하지만 안호영 수석 대변인은 향후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전주울 무공천은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눈높이를 고려한 결정이다.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텃밭에서 한석을 잃게 되는 꼴인데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주요 변수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자, 우선 민주당의 무공천 결정으로 인해서 설 전부터 출마 선언이 계속해서 잇따랐단 말이죠. 네. 다자 구도가 형성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25일 오전 기준 선관위에 등록된 예비 후보는 국민의힘 김경민, 진보당 강성희 씨가 정당 소속으로 이름을 올렸고요. 예. 자, 무소속에는 김광종, 김호서, 임정엽 씨가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상황입니다. 또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고 민생당의 이관승 공동대표도 조만간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하는 가칭 시민 후보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벌써 이게 세어보기만 해도 한 7, 8명 정도가 도전장을 내민 건데요. 자,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변수였던 민주당의 공천 여부가 앞서 보신 대로 해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남은 변수가 또 있겠습니까? 네, 남은 변수는 바로 투표율입니다. 예. 앞서 리포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총선 전주울의 선거인 수는 16만 5,900여 명이었고 투표율은 65.1%였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10만 7천여 명이 투표해서 이 가운데 62%를 득표한 이상직 후보가 당선된 건데요. 재보궐선거의 경우 투표율이 본선거에 한참을 못 미칩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총 7차례 치러졌는데요. 평균 투표율이 40% 수준에 불과합니다. 낮네요. 예, 네, 낮습니다. 다시 계산을 해보면 추정 선거인 수의 평균 투표율 40%를 대입하면 투표자 수는 대략 6만 6천여 명입니다. 우리 국회의원 선거는 50%의 한 표를 더한 사람이 이기는 승자 독식 구조이기 때문에 대략 3만 4천여 표만 얻게 되면 당선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다자 구도인 만큼 표 분산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당선 득표 수가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리하자면 투표율이 높을 경우에는 인지도가 높은 후보가 또 투표율이 낮을 경우에는 조직력이 강한 후보가 유리할 수 있는 구도입니다. 전문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평균 투표율이 39.8%로 40% 선에 미치지 못했던 점, 더구나 민주당 후보가 출마하지 않는다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투표율이 최대 40%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같은 측면에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이제 고조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투표율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이런 전망이고요. 자, 유 기자, 이번 전주울 재선거에 당선된 사람의 임기가 불과 1년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그 내년 4월에 있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도 역학관계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민주당이 무공천을 결정한 만큼 당론을 어기고 탈당해서 출마를 강행한 무소속의 경우 당선이 되더라도 복당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 무소속 1년짜리 현역이라는 다소 제한된 프리미엄만 가지고 내년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또 다른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민주당을 탈당한 후보들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간판을 달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자천타천으로 후보군에 올랐던 일부 인물들의 경우에도 이런 이유로 이번 재선거를 포기하는 대신 내년 본선거를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유철미 기자와 전주울 재선거의 배경과 주요 변수들을 짚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